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은행 계좌 개설과 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후루룩 짭짭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과 유용한 팁도 함께 알려드리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은 방콕뱅크입니다. 꾸릉탭 또는 BBL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의 국민은행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지점과 해외 32개의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카시콤뱅크가 있는데 한국의 농협과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농민은행에서 출발했죠. 꾸릉타이는 정부 산하 국영은행으로 한국의 산업은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꾸릉3 혹은 아유디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IBK 기업은행과 비슷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태국에는 다양한 은행들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4개의 주요 은행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왜 태국 생활에 은행 계좌가 필수일까요? 단순히 현금을 빼고 넣는 일 외에도 비자 연장이나 월세나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의 현지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등록금을 보내거나 월세를 내실 때도 한국에서 송금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적게 들어 편리하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2주를 세팅하는 과정에 외환 송금으로 학교 입학금 1000만 원을 보냈더니 무려 20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고요. 양쪽의 은행 수수료와 전신료 그리고 환전 수수료까지. 하지만 현지 계좌만 개설되면 이러한 비용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계좌 개설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관광 비자로는 안 되고요. 취업 비자, 은퇴 비자, 가디언 비자 등 1년 이상의 장기 체류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나 결혼이 아니라면 보통의 우리 같은 거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방콕뱅크와 카시콤뱅크 두 곳으로 한정됩니다. 준비물로는 여권 원본과 사본, 90일, 신고 확인증인 TM47과 거주지 신고, 영수증인 TM30 등 체류 자격 서류, 집계약서나 거주 확인서 같은 거주 증명 서류, 최소 500바트 이상의 디파짓 금액, 그리고 태국 현지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치앙마이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가장 좋은 지점은 방콕뱅크 님만해민 지점과 시암TV 지점입니다. 님만해민은 접근성이 좋지만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올드타운의 남문인 치앙마이 게이트 쪽에 위치한 시암TV 지점은 한적한 편이고 경험상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우수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시설이다 보니 비즈니스 관련 우선 응대를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계좌 개설 순서는 은행에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번호가 올라오면 창구로 가서 어카운트 오픈이라고 말하며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몇 가지 서류 작성과 서명을 하면 어렵지 않게 통장을 발급받게 됩니다. 한국도 똑같지만 내용 봐도 어렵고 태국 최대의 은행에서 사기칠 일 없겠고요. 상품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단지 계좌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필수 기본 서류니까 사인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태국에서는 보통 모든 서류에 파란색 펜으로 자필 서명을 요청하니 약간 귀찮을 수 있겠습니다. 통장이 완성되면 직원이 현장에서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고 등록하는 방법도 안내해 주는데요. 앱 등록 시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한데 만약 여러분이 임시 유심을 사용 중인 경우 나중에 전화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다시 내 방에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니 가급적 계속 쓸 유심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장, 카드, 모바일 개설에 필요한 약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대략 1200바트 현금을 준비하시고요. 필요 없는 비용은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모바일 뱅킹 앱으로 편리하게 여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송금, 공과금 납부, 무카드 출금, QR코드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죠. 태국은 중국처럼 QR코드 결제 문화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비현금 결제 방식이 크게 선호되면서 QR페이가 완전히 자리 잡았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QR페이가 도입됐지만 정작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각 기관과 기업들이 브랜드를 내세우며 표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중앙은행 주도로 프롬페이라는 국가 QR페이 플랫폼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 모두 수수료 없이 QR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국 어디를 가나 프롬페이 QR코드를 볼 수 있죠. 프롬페이는 점점 더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때 서울시의 제로페이도 프롬페이와 제휴했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앙마이에 오기 전 QR 결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낯설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카드도 받지 않고 현금도 받지 않는 바람에 정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어떻게 QR페이가 안 되냐며 놀랐습니다. 그만큼 QR 결제 문화가 태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다가 전화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절대 앱에서 번호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변경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며 절차를 거쳐야 일주일 후에야 새 번호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M과 CDM 기계 이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과 다르게 태국에서는 ATM 기계는 출금과 장호조회만 가능합니다. 입금과 계좌이체는 CDM 기계를 따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은행 간 ATM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방콕뱅크 ATM에서 타 은행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라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수수료가 220바트로 꽤 높은 편입니다. CDM 기계에서 입금할 때 주의할 점이 더 있습니다. 입금한 뒤에는 상대방 이름을 입력하거나 메모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입금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불안감이 컸죠. 혹시 입금이 제대로 안 되면 환불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걱정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입금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남기거나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레 처리해야 나중에 트러블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국 치앙마이에서 은행 계좌 개설과 이용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채널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치앙마이 라이프에 관련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